그게 뭐냐면은 이 오행어리가 우리 한국 국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아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의 그 초밥집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의 그 지금을 신라시대 보면 신라시대 통일 직후에 헌강왕 때에 헌강왕이 신하들 데리고 뒷동산 올라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지금 백성들의 삶이 어떠냐? 그래서 삼국사기에 나온다면 그래서 신하들 얘기가 모든 주민들의 주택이 평화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검고 소리가 올복을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우리의 지금은 바로 검은 교황이었다고 하는 것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걸로 보면은 대단히 그 주택 구조도 상당히 앞서 있었던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경주 시내는 뭐 1m만 봐도 문화재가 나온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한국의 그 주택이 수명을 보통 200년을 보기 때문에 그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지었다 물렸다 하시니까 그 대화 조각이 계속 땅에 묻혔기 때문에 화면 문화재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공의 검단 얘기는 여러분들 비닐가 하얀 색깔인데 거기가 검은 색깔로 하면 한기를 받아들이는 열도가 훨씬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공을 검은 걸로 했다는 얘기는 천기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밑에 아궁이를 떼서 이 온도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파괴를 통해서 지기를 올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기와 지기가 우리 주택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요. 만나면 이게 충돌의 현상인 것입니다. 이걸 회전시켜줘야 돼. 그래서 나무 지붕으로 했다는 얘기는 나무는 그 낙엽구입이라는 말이 있죠. 자라가지고선 이때는 다시 뚜뚜뚜가 회전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뒤에 환기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황토로다가 이 방을 바르고 배련법을 바르고 합니다만 여러분들 황토방 갖고 하시지만은 만약에 황토만을 가지고 거기서 찜질 받으면 다 가져 놔버리고선 안 나와요. 저 황색연초 실제처럼. 그러니까 이 황토라고 하는 것은 발생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심으면 키워주는 것은 발생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발생되면 결국 뼈가 나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재래주택은 밖에 하얀 흙이 시작합니다. 그게 금이에요. 금은 핵이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것을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막아주는, 그래서 조화를 다 해서 오행의 원리가 이렇게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구조가 한국의 주택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주택과 식문화와 별개의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조화로 오행의 기능에 의해서 선리와 인간의 윤리와 이런 것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그 조화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바로 의식주는 하나의 물 속에서 이해해야 할 문화적인 특성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패와 같은 그러한 그 철학적인 전통이라든가 정체성의 가치성을 논의할 수 없는 그러한 식당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못 들게 했다 하는 얘기는 이게 미미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생활문화의 정통성이 아주 여기서 그 멸살되는 이러한 위기의 정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정통성의 문화의 주체성을 살리느냐 하는 얘기가 먼 데서 찾을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의식주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활 경영에서부터 이것을 바로잡아가는 새로운 파라다임을 설정하는 이런 면에서부터 문화의 새로운 가구를 열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히 말씀드립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그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사는 어느 민족이든 기본적으로 생활을 결정하는 상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상대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비교해봤을 적에 한국인의 의식주 문화라고 하는 이 전통기는 한류로
물결칠 만한 굉장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연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에 김일동 의원이 그렇게 앞장서서 여기에 호통을 치고 나선 것은 이것은 바로 김일동 의원의 개인의 호통이 아니라 나라의 호통이고 국민의 호통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시다면 감사합니다. 네, 항상 김의옥 박사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먼저 기쁜 광고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가 늘 존경하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한정조 박사님,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 한정조 박사님께서 출판 기념회를 하십니다. 5월 25일 날 저녁 6시에 출판기념회관, 출판문화회관에서 여러분께 다 이 초청장에 나가실 겁니다. 그날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저는 참석해서 우리 한 박사님이 일생 동안 겪어오신 이 학문의 세계 중에 특별히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와 한국이라는 주제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이 책 출판에 모두가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고 이번에 건강을 위해서 기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박사님께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기쁨으로 축하합니다. 네. 우리나라 정치 사상사의 최고의 그 고은이시고 태도이시고 우리 한국 학계를 풍마했던 우리 한정조 박사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두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울한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풍선, 대북 전단 날리는 전문가 두 분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한 분은 이민복 씨라고 선교사죠. 탈북자인데 그분이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면서 북한의 전단을 많이 살펴했습니다. 우리가 모금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한 분이고 또 하나는 박상학 씨라고 수단 쇼기와 함께하는 박상학 씨. 그분도 탈북자지만은 전단 살포를 지속적으로 해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협력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민복 씨가 지난 7일날 백령도에 가서 전단 살포를 하려고 인천에서 뭐 배를 타고 백령도 가는 배를 타고 가려고 이제 장비를 이렇게 실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선박회사에서 당신은 실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백령도 이장단 회의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의를 했다. 이민복 단장이 백령도에서 풍선을 날리면은 김정일이가 대포를 쏴서 다 무너뜨리겠다고 했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입선을 배를 타는 자체를 거부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 중심의 자유민주통일을 하겠다는 나라라고 전 세계에 우리 의지를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백령도 이장님들 제발 제정신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역사의 주역이 되는 대한민국의 역할이 앞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서 전개돼야 할 텐데 이런 정도의 철학하고 이런 정도로 의식이 없고 민족의식이 없고 애국의식이 없고 눈물을 흘릴 줄도 모르고 이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히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김성욱 기자가 쓴 코라스의 칼럼을 보면은 백령도 이장단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고 남아왔던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자유롭게 풍선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선교하고 받아보는 사람들이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이 자유권을 박탈하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지난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 이후에 우리 모든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지만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두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많았습니다. 과연 그 원자력 사고가 한반도의 바다를 통해서나 공중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어떤 충격을 줄 것인가 하는 데 우려가 컸고, 또한 한국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도가 과연 믿을만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컸고, 또 이럴 경우 나중에 또 환경단속이 일어나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미를 감과 참감을 하면서 환경론자들이 주장이 난무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염려를 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실 분 한 분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많지만은 벌써 20여 년 전부터 우리 포럼과 인연을 맺고 또 특별히 박홍식 장관님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신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 장인준 박사님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장인준 박사님은 캐나다 고려대학에서 석박사 학사 석사를 하시고 캐나다 유니버시티 웨스턴 온타리오에 가서 화학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신정로 핵연료 개발 본부장을 여기 모시면서 그때부터 핵발전소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오셨고, 그리고 한국 원자력 연구소의 원자력 연구 개발 단장을 여기 모시면서 원자력 연구의 기틀을 아주 확고하게 다져 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원자력 연구소의 소장을 여기 모셨고, 소장을 여기 마시고 계실 때 일부러 대전에서 서울에 오셔서 우리 포럼을 위해서 그때 서울 가든 호텔에서 포럼을 할 때 일부러 하룻밤 주무시면서 강의해 주시는 큰 애정과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차단법인 대덕 원자력 포럼 회장으로 계시면서 원자력 문화가 얼마나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청정 에너지인가 하는 것을 전 국민에게 문화운동을 통해서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과연 안전한가, 이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장인준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셨을 텐데, 저는 그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대한민국은 억세게 운이 좋은 나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지금 사실 여기에 박홍식 장관과 임선수 박사님 원자력 전문가가 두 분 계시는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억세게 운이 좋은 나라라고 했을까, 아마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선 이제 지금까지 원전 큰 사고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79년에 체르노빌 미국의 드리말 아일랜드 원전 사고가 있었고요. 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TMI 사고가 더 큰 사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로가 완전히 녹아버렸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20만이라는 사람들이 피난하는 거 소개를 하고 했었는데도 여기서도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고 있는데도 TMI 사고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 그리고 방사선이 원자로 밖으로 거의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소위 가압경수라는 건데, 다양스럽게도 저희 나라에 있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그런 타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최악의 사고에서도 인명은 보호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체르노빌 원전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흑연을 사용하는 원전이었습니다. 흑연이 불이 붙어서 이제 폭발 사고가 나면서 경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통째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고가
어마어마한데 하나는 엄청난 피해를 줬고 미국의 사고는 전혀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원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요즘 중국에 요즘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이 중국에 사고가 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다행스럽게도 중국도 우리와 같은 타입의 원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많이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 일본, 한국, 뭐 대만까지 포함해서 많은 그 안전에 대한 공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이렇게 보시고 이렇죠? 위에. 보시고. 네. 좀 넓어 주세요. 아니 화면이 좀 너무 좁아요. 안 보여.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언론이 이제 모든 세계 원자력 발전소가 다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 체르노빌 원전이나 또 물거나 혹은 지금 일본의 현재 사고하는 후쿠시마 원자로는 원자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그 후쿠시마 원자로는 그 이제 BWR이라고 해서 비등정수를 하는데요. 그것은 그 화력 발전소 개념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물을 끓여서 그 물을 가지고 바로 터빈을 돌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